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서서요. 제 방송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선전을 좀 해주시면 많이 고맙겠습니다. 이제 99만 6천이 넘어갔는데요. 4천명만 태우면 제가 100만을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좌파 유튜버들하고 같이 제대로 싸울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내가 이 대장동 사태, 이게 뭐 일파만파를 가지고 있죠. 범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검사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이 검찰들의 반란이 계급과 관계없이,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요. 이 문제점들을 갖다 여러분께서 또 이제는 충분히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모든 대장동 항소 포기의 이제 이 핵심은요, 외압이 누구로부터 넘어왔느냐, 행사가 됐느냐.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요,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차관, 그리고 검찰에서는 노만석 검찰대, 그리고 정진우 중앙지검장, 그리고 수사팀 검사들.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요 사람들이 한 얘기를 보면은 전부 핑계대고 있어요. 정진우는 대검에 핑계를 내고 있고, 대검은 법무부와 중앙지검에 핑계를 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2탄, 3탄의 후속타들이 나오면서 진짜 누구로부터 외압이 왔느냐, 이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을 보면은요, 전부 다 발뺌하는 거예요. 정성호는 나는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그랬지, 이렇게 지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내 의견을 줬다는 겁니다. 의견. 아니, 의견이 지침이고, 지침이 의견이고, 이 장관이 하는 의견 지침이 곧 이게 외압의 실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정성호는 누구하고 통화를 했겠느냐? 누구하고 이 조율을 했겠느냐? 당연히 용산. 아니, 이렇게 중대한 일을, 더군다나 이재명과 관련된 일을 하는데 용산 대통령실에 외압이 대통령실로부터 왔든 안 왔든 간에 용산 대통령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정성 혼자에게 이거는요, 지나가는 소도 들으면 웃을 일이다. 안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민정수석 실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정성호는요, 이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 기본의 기차도 모르고 그는 장관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뭔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뭔가 의견 조율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고, 그 의견 조율은 행태가 항소는 안 돼. 이런 얘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추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그 추론은 현재 의사결정 과정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보나, 상식의 측면에서 보나, 관행적인 측면에서 보나 충분히 상정이 가능한, 그야말로 평범한 상식의 연장선상에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그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때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용산은요, 지금 항소 포기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다. 원눈엔 뭐만 보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 입장을 두어 번씩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조금 중앙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 항소 포기와 관련된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낸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야권에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은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딱 선을 긋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검찰의 결정에 대한 정부 입장은 이미 정성호 장관이 충분히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추가로 입장을 낼 일은 아닌 것으로 본다. 뭘 충분히 얘기해요.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 발뺌하기에 바쁘지. 면피하게. 그리고 특히 말이죠.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 민정라인 역시 항소 포기 결정 후 통보만 받았을 뿐이고 의사결정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강조하겠죠. 그러면서 지금은 외교안보 현안이나 민생 경제 문제를 챙기기에도 바쁜 시점이다. 이재명을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시도가 있더라도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요, 시한 견유시, 즉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야, 이 사람 참 무식하네요. 야, 아니 야당을 돼지로 보아? 야,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정성호의 경우는요, 형량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유동규, 오히려 더 많이 선고되지 않았느냐? 예, 7년인 구형했는데 8년.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 예. 왜 근데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 판단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대검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취지로 말을 했을 뿐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발뺌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지금 검찰 내부에 이런 이 발언과 관련된 이 반발, 불만, 예, 이건 검찰이 이거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는 생략을 하고요. 예, 생략을 하고 지금은 이제 국민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장동 수사팀 검사들이 드디어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검이 말이죠. 남욱 허위 증언 대응하는 것도 막았다는 겁니다. 남욱이가 이제 요즘 이제 법원에서 말이죠.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압박에 못 이겨서 검사의 수사 방향에 맞춰 진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무슨 얘기냐? 남욱이가 말이죠. 지난주인가요?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는 말까지 들었다. 이렇게 폭로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수사검사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수사검사들이 대응하지 못하게 대검에서 막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항소를 포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 외압이다. 예. 아니, 이걸 대응을 해야지. 왜 대응을 못하게 막어? 이게 뭐냐? 왜 막겠어요? 대응을 하지 못하게 막았냐? 그래야만이 정치검사고, 그 다음에 정치기소고, 조작기소를 라고 하는 민당의 기본 프레임에 맞춰서 지금 전국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보가 되고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서 순풍을 달고 검찰을 개혁을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예. 이게 아주 못된 의도죠. 예. 자, 그래서 여기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이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서 일선 수사팀에서 말이죠.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대검에 보고했더니 대검이 무슨 소리야? 하지 마. 이렇게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요런 내용은요.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 1부장, 예, 이 당시 수사했던, 그다음에 현재 의정부지검의 남양주지청 형사 1부장 정일권, 요런 분들이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홍상철 군산지청 형사 1부장은요, 최근 남욱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잘못된 증언을 하는 것을 알고 있던 수사팀은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옳은 얘기죠. 서울중앙지검도 동의해서 수사팀 검사가 직접 증인신문에서 남욱의 잘못된 증언에 대해서 즉각 대응하고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대검에 보고했지만은 대검이 이를 불허했다. 이게 대검의 또 다른 외압인 거예요. 정말 대검을 없애야지. 대검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대검. 그러자 남욱은요, 지난 금요일 재판에서도 수사팀 검사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수사 과정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 검사가 막상 재판에서는 대응을 하지 못하고 내부 게시판을 통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 참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죠. 그리고요, 홍 부장 검사는요, 수사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판에 직접 참관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불허가 된 것이다. 과거 불법 대금 송금 수사, 대장동 수사 등 직접 참관이 불허되면서 재판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검사 입장에서는 즉각 대응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이나 증인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있는 죄도 무죄가 되는 거예요. 무죄. 그러니까 무권유죄, 유권무죄라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일권 의정부지검 남양부지청 형사 1부장도요.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일권 부장검사는요. 제가 수사 과정에서 남욱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우애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이죠. 정말 국정조사 청문회 온갖 조치는 다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남욱의 횡설수설
요거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하는데 대응이 못하게 한 거. 이게 제2의 수사 외압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국민님 오늘 의총 결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성원하고 노만석은 즉각 사퇴하라. 그리고 대장동 사태는 국정조사하자. 그리고 특검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탄핵 문제에 관해서도 이재명은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자, 특검은 왜 얘기 안 하느냐?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럼 특검법에다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일개 친윤 검사들의 망동이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특검의 수사 방향이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특검을 끌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작전에 노관할 수가 있다. 그래서 특검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검 얘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의총을 맡은 뒤에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파괴하는 중차대한 사태다. 의원들이 대우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그래서 이 중차대한 항소 포기라는 사태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모았고 정성호하고 노만석 항소 포기 외압과 관련된 관계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 그래서 11일에는 법무부 대검을 항의 방문하고서 현장 규탄 대회를 열고 12일에도 추가적인 규탄 집회를 고려하고 있다. 예. 그래서 김명기가 말한 대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의총을 모아본 결과 우리도 좋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의견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현안 질의를 한다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야간 즉각 협의하자는데 총의를 모았고 김명기하고 지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는데 의총에서도 논의가 됐나? 당 대표가 항소 포기는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했는데 의총에서 논의가 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항소 포기 외압의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을 함께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참 답답하기 짝이 없죠. 예. 아니 어차피 탄핵 숫자가 부족한데 되겠습니까? 그러나 정치적인 공격은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을 매개로 해서. 예. 아니 의석만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 안에서만 정치하는 겁니까? 장외 정치도 해야지. 힘이 부족하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항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항명이라고 하더라도 수사 담당자, 최종 결재를 해야 하는 대검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 반부 배부장,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던 정성호는 당연히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공국 민정수석도 항소 취소와 관련해서 전해했다는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관련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기도 국정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는 항소 포기 자체를 외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외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릴 분들이 출석해야 한다. 출석해야 하는 고위 관계자는 일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송원석도 말이죠. 결국 정성화가 외압을 자백한 거니 사퇴하라.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예. 오늘 의총에서의 의미는 이재명 탄핵 얘기가 지도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거론이 된 겁니다. 자, 장동혁이가 말이죠. 국정조사랑 특검 끝은 탄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취재진을 만나서도요. 이재명이가 항소 포기를 받고 묵인했다면 탄핵 사유다. 최혜병 사건보다 더 심각한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다. 그리고 김민수도요. 이재명 탄핵하자라고 하면서 탄핵 소추가 좌절되더라도 한번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김민수도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면 말이죠. 이 정도면 지금 우리 국민의힘 모든 수단 방법을 다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항의 방문 사태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현장을 띄워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이도 페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정성호하고 민주당은 한 목소리로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을 때 하는 제도이니 추징금 때문에 항소 포기를 잘못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현직 법무장관이라고 한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무식한 소리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무식한 소리다. 예. 정 장관이 그랬잖아요. 예.
피해자가 없는 경우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고 일부 2천억 정도는 보존되어 있다. 즉 몰수가 되어 있다 이거죠. 이 사건 피해자로 규정되어 있는 공사는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잘해서 항소심에서 범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에서 제대로 입증하면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갖다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재산 몰수법상 몰수추징제도는 피해자가 있을 때 많이 쓰이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다. 그러면서요. 부패재산 몰수법상의 몰수추징제도는 검사가 범죄 피해 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해 특정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다. 대법원 판례 문구이자 이번 대장동 판결문에도 나오는 말이다. 그러면서요.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까? 아니면 무식해서 막 나가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 이 정도로 해서요.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고 이번에는요. 윤 대통령과 관련된 오늘 이 재판 내용 요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기현 판사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우선 본래 12월 말까지 심리를 마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심리를 마무리하겠다. 예,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래서 12월 말에 종결하려고 했는데 늦어도 1월 초에는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 그래서 1월 초에 기일을 더 둘 생각이다. 그리고요, 또 주기현 판사는요, 윤 대통령 사건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용현 장관 사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새 사건을 병합해 종결할 예정이다. 12월 29일에서 30일쯤 병합하려고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증인 신문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진 데 따라서 법원 휴정기에도 재판을 이어가겠다라고도 했어요. 휴정기는 통상 혹서기 또는 혹한기에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긴급 사건의 재판 등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재판에서는요, 좀 선관위 출동 지시와 관련해서 방첩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증인으로 소환된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 신문 과정에서 법성을 두고서 윤 대통령과 공론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 유 실장한테 이 완스탄데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한 것이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부 사법부 업무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중앙선관위 자료와 DB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계엄 시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 실장이요,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때 오라고 지시하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분하니까 윤 대통령이 화가 나죠. 때 오는 게 아니라 점검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반박을 하고, 그러니까 유 실장이 점검을 하더라도 특별수사관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은 아니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리고 유 실장은요, 이어 특검 측 신문에서요, 선관위 출동 지시 자체에 대해서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이렇게 증언했고, 특검이 비상계엄 자체에 대한 적법성 의견도 논의했느냐 그러니까 유 실장은요, 정성우 전 방첩사 1차장이 처음부터 법적 계엄이라고 선언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방첩사가 12상 계엄의 주범으로 꼽히는데 내부에는 저항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점을 꼭 기록에 남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는요, 유 실장 외에도 이종훈 방첩사 군사보안실장,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위부대장 등이 중인으로 출석을 했고, 이 선관위 출동 경위에 대해서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일에는요, 홍장원 전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지금 유 실장하고도 이제 설전이 벌어졌고요. 대령이네요, 대령. 그리고 이제 또 출동 임무를 받았던 당시 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 중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루어졌어요. 네. 여기에서 양중령하고 윤 대통령도 말이죠, 이 적법성 문제를 가지고 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예. 자, 그래서 양중령은요, 지금 정성우 처장으로부터 포고령 이유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8명과 함께 임무의 정당성을 따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난장판이 됐어요. 예,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준장입니다. 예. 자, 그래서 따져봤는데 포고령 2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봉을 기도하는 모든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호의 선동을 금한다라고 적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양중령은요. 8명은 대통령, 장관님, 사령관님 지시를 받아서 임무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은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봤을 때 정당하지 않다는 게 결론이었다.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했지만은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도 이 증언에 대해서도요. 포고령뿐만 아니라 계엄법 7조에 보면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그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돼 있고 8조에 의하면 지휘 감독을 통해서 관장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행관의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인데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하고 포고령만 받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양중력이 포고령만 보고 판단했다.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 즉 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요. 상부 참모장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는 식의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이 없지 않느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물으니까 양중령은요. 자유스러운 분위기라든가 편안한 분위기는 안 했다.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네요. 와,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